네, 재테크 현장 라이브쇼는 여러분을 실시간 재테크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330번,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저희와 함께 이 재테크 현장 검증을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득규 대표님, 강소라 리포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이 신축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소라 리포터, 지금 나가 계신 현장은 어디죠? 네, 제가 이번에 나온 곳은요, SRT 개통으로 평택시 부동산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지제역입니다. KTX 직결 공사까지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평택의 교통 환경은 더욱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0년 말에는 안중역까지 개통이 되면서 명실상부 자타공인 교통의 허브,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 이 안중역에는요, 2022년 개통되는 서해안 복선전철까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40분 이내로 오고 갈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평택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이러한 교통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의 생활형 숙박시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388.9제곱미터, 연면적 1847.196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까지의 높이고요.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2개월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감정평가 법인에서 준공 후의 예상 가치를 평가한 금액은 72억 8천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입지와 개발 호재는 미리 취재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평택시는 시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과 삼성, LG 등 대기업의 이전, 거기에 현화지구, 화양지구, 송담지구 등 다양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이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더불어 주한미군기지와 고덕 국제신도시, 평택항, 평택구 관광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는 안중역과 수도권 고속전철 지제역을 이용해서 여의도와 강남까지 20-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데요.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전망되는 메리트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화택지 지구 내 모든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현장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요,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지금 보다 자세한 검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살펴드리는 평택시 안중읍의 생활형 숙박시설 P2P 상품에 대해서 개요와 또 입지, 개발 호재적인 측면 한번 분석해 볼까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생활형 숙박시설 P2P 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품은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건축자금 대출이란 건축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수익률은 14%입니다. 14%의 연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품이죠. 투자 기간은 14개월 동안 진행되고요. 총 모집 금액은 10억 원 중에 3억 원, 3회차 2억 원 모집합니다. LTV는 총 대출 예정 금액의 70%입니다. 담보대출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을 표시하는 게 LTV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LTV 70% 이내의 상품이고요. 상환 예정일은 2021년 1월입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현 상품은 완공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각각 개별 호수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또 청약 통장이 불필요한 상품입니다. 왜 그렇게 청약 상품이 불필요하냐면요. 주택법에 적용되는 상품일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일 경우 건축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적용이 되다 보니 청약 통장도 불필요하고 분양권 또한 전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취사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취사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레지던트에서 할 수 없는 취사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비거주 시에 이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생활형 청약 통장이 불필요하다는 것, 또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특징이고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 상품은 P2P 금융 상품이고요. 투자하셨을 때 그러면 얻어들일 수 있는 목적과 또 상환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줍니다. 투자하신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금은 만기의 일시상환 상품입니다. 즉 투자하신 원금은 약정된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환 재원은 첫 번째로 준공 후 담보대출로 원금 상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분양 및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 이 자금의 용도는 공사비 10억 원 중에 2억 원을 대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기자본 투입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 투입률이란 이 건축물을 공사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자기자본, 내 돈이 들어간 자기자본에 대한 투입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금액으로 8억 8천만 원을 투입하신 겁니다. 전체 100% 중에 21%를 본인 자금으로 투입하신 현장이십니다. 차주 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 대출 현황은 현 토지에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자금 투입비율로 보시면 전체 100% 중에 21%에 안정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시고 안정성을 취한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현 상품의 부동산 물건이다 보니 이 부동산 물건의 준공 이후의 가치나 그 밖의 여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물은 안중버스 터미널 앞에 도보로 근접해 있는 위치에 있고요. 주변에 화양지구, 현화지구, 송담지구, 택지지구가 주변에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고요. 편의시설로는 대형 할인마트가 근교에 있고요. 또 근교에 가까운 곳에 안중역이 공사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안중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버스편을 이용해서 교통의 편의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미래에 완성될 안중역을 통해서 철도나 그 밖의 시설로 교통과 그리고 편의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에 가까운 곳에 평택항이 있다고 합니다. 평택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평택항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왕래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현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주하신 분들의 교통 편의성과 생활 편의성, 또 입주하신 분들의 근로자들의 직장이 가까이 분포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나서 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 풍부한 수요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중역과 또 안중 평택항 그리고 안중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업지에서 가까이에 있는 안중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 이 개발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안중 터미널 부지를 향후에 복합 상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상업단지를 통해서 상업지구를 통해서 단순한 터미널로 단순히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이나 쇼핑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들을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집객시설과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부동산 담보가치는 많이 높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될 수 있겠죠. 인근의 사업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화지구, 송담지구, 화양지구에 많은 세대들이 지금 입주 예정이고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인구와 또한 또 사람들이 많은 밀집도를 통해서 현 건물이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평택시 안중읍의 커다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시 생활형 숙박시설 이 P2P 상품에 대해서 대표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 텐데요. 자, 강소라 리포터 현장의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현장 관계자분 만나서 잠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중 현아리 포승 희곡리 건축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장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업의 최고의 메리트는 서울 핵심 업무 지구로 향하며 10분 내에 위치한 안중역의 근접, 즉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교통의 편리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통근 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평택 업무지구와 서울 핵심 근로자들의 최적의 숙박시설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사업지의 건설 진행 단계나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착공 단계를 밟고 있으며 행정 업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차가 와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막 또 버스에서 내린 한 분이 보이는데요. 제가 한 분만 더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이지현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주 전반에 대한 이 가치 평가, 종합 평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장 같은 경우는 자사평가 항목 기준인 담보 안정비율, 안전성, 대출자 신용 등급, 환급성, 그리고 위치 소득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총점 30점 만점 중 27점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또 우수하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 안정비율 그리고 안정성, 환급성 그리고 특히 위치 항목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도 계속해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근무지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현아리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개발 및 산업단지의 근접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전철의 개통으로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해짐으로써 이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대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마 지금까지의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더욱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 아직 이 점이 궁금하다, 또 전문가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128-333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 현장에서 강소라였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담당자분과 함께 현장의 모습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또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대표님, 예상되는 이 상환 시나리오 그리고 담보 가치 분석도 도와주시죠. 평택시 안중근 현아의 생활 숙박시설 P2P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상품이 어떻게 회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그 현 대출은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이 LTV 70% 이내로 안정적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 즉 저희가 펀드에서 나가는 대출 금액이 회수할 수 있는 담보대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 금액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LTV 70% 이내에 담보대출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상환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후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관리를 통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분양대금을 통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금액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분양대금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도 상환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경매 낙찰가로 전문 자산 유동화 회사의 채권 매각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담보가출 대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 방법으로는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채권 회수를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심 대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경매 낙찰가로 자산 유동화에서 채권 매각을 통해서 원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현 토지 소유주는 과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유주가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또 위험한 상황에 됐을 때 얼마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평가를 해보자면, 현 시행사는 충청남도 당진에 다수의 건물을 완공하고 임대사업을 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사업 주체가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 신청이 접수가 들어오면요, 심사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상품이 적합한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감정평가, 법률 자문, 그 밖에 등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 및 시공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해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대출이 진행해도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담보권 설정에 대한 계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담보권 설정에 대한 계약 과정을 거치고 나면 투자가 모집하는 대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 나가는 펀딩 금액이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딩되는 자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또 투명하게 자금이 집행이 되고 또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도입니다. 자, 자사에서는 대출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이 건축물에 대한 대출이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시겠죠. 공사를 하시면 공사 자금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펀딩 나가는 상품이고요. 자금 관리 및 공정에 관련된 것은 신탁사와 같이 공정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성이 되고 목적한 담보대출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가분들께 P2P 대출 상품으로서 투자가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그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투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보조 조치라고 표현하는데요.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행사와 시공사와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행사에게는 시행권 포기각서와 시행권 양도각서, 즉 다시 말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서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책임증거 확약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가 안정적인 건축물을 완성하고 책임지고 완성을 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담보신탁을 통해서 자금 관리한다는 것은 자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는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공을 하는 시공사가 과연 안정적으로 기술 노하우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행 프로젝트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완성물을 잘 안정적으로 건설을 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만든 자료고 5년간 현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 시공사는 지난 3년간, 5년간 토목공사로는 728억 원을 공사를 했고요. 3년 동안은 1000억, 그리고 5년간 총 공사 실적 확인서를 보면 1256억 원이라는 공사 실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사를 완공한 시공사입니다. 이러한 시공사가 건축물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게 완공하겠다고 한 책임 시공의 각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 건축물이 얼마나 담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대출 펀딩되는 금액이 어떤 구성으로 구성됐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 건축물은 담보 가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건축물에 대한 대출 가능한 담보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50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에서는 25억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2순위 자사에서는 10억 원. 퍼센트로 나누면 선순위 금융기관은 50%, 그리고 2순위 자사에서는 20%, 여유 금액이 30%라는 여유 금액이 있습니다. 30%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완성되고 나면 50억 4천만 원이라는 건축물이 되는데 그중에 25억과 15억, 35억의 대출이 있지만 15억이라는 잔여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펀드 상품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펀드가 나갔으면 과연 투자되는 대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익금 지급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원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총 14개월 동안 지급해드리는 이자는 87만 6,283원이 예정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수익률 14%고요. 투자 기간은 14개월 동안, 즉 투자일 2019년 12월 28일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500만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셨을 때 총 87만 6,280원이라는 283원이라는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을 14%라는 수익률로 1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14개월에 거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금 지급표입니다. 투자하셨다고 예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투자 원금을 투자하셨다고 가정해서 만든 표입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매월 14개월 동안의 시간에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률입니다. 즉 14회 차에 거쳐서 연금리 14%의 수익률로 이자를 지급받는 거고요. 매월 지급받는 겁니다. 상환 예정일을 보시면 2019년 12월 28일, 1월, 2월, 3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2021년 1월 28일까지 매월 이자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표현되는 표이고요. 총 1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이자 수익률은 이자 수익금은 87만 6,283원입니다. 수익률로 따지시면 14%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담보 가치까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본 물건의 이 법률 관계, 김성겸 변호사께서 자세히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위원 김성경 변호사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네, 소개드리는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330번,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